(7월 1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 이런 부분은 민주사회니까 각자가 자기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회의 상식과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양욱과 윤병세 사건 이걸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1% 신분 사회로 가고 있고 민중은 개돼지처럼 취급받고 있고 흑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사회로 가서 문제다. 그런 사회가 고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중은 개돼지다. 그리고 신분사회다. 그리고 계급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는 게 아니다. 나는 1%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은 김군과 다르다. 그렇다고 동정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분사회를 인정을 해야 된다.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고위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고 한마디로 자신이 높은 신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자,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날 노무현 정권에 붙어서 크게 출세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또 박근혜 정권에 붙어서 3년 4개월을 장관을 해먹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바지를 사러요. 양복을 사러요. 자, 바지 수선도 장관이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일가 시간에요. 아마 미국 같았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대한 발표가 있는 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이해가 안 가거나 납득이 안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발 당부드립니다만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제 방송은 모두가 다 가와서 시간 때우는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각성을 하시는 분들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쉬운 시간 내어서 어렵게 이 방송 끌어가는데요. 제 방송 보고 그런 비평을 하시려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 향후 어제 국회에 와서 질질 짰습니다. 무슨 이 요양차 본가에 가 있다. 마산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결국 불려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 끌려와 가지고 질질 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그냥 산발이고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일종의 코스프레입니까? 죽을 죄를 졌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내부자가 생각이 나서 언론이 너무 조정을 한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한 거다. 완전한 평등사회는 없기 때문에 신분사회가 고착되니까 이를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다. 여러분, 나양욱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신분사회가 고착이 되어서 그걸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까? 민중은 개돼지라서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그래, 그것이 신분사회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돼지가 이 평소에 어떻게 인용되는 한마디로 단어들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개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을 가장 비하를 할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개, 돼지. 자, 개하고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쫄쫄 따라다닌다고 사람은, 민중은 개, 돼지다. 먹을 것만 주면 너들은 그걸로 끝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알려고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만을 가지지도 말고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자는요, 솔직히 말하면 더럽게 비겁합니다. 그런 말을 했으면요, 어차피 이자 공무원 하겠습니까? 뭐 중징계를 해봤자 뭐 이 공직자로서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사석에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징계의 범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파면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면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한직으로만 돌다가 설사 붙어 있다 하더라도 끝난 거죠. 누가 이자를 퇴임 이후에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나이 47에 백수 돼버린 겁니다. 이왕 백수 됐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신분사회다. 민중은 개돼지처럼 먹여 살리면 된다고 내 소신이다. 내 자식은 구이역 김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그런 걸 동정하는 것에서 위선일 수도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못된 놈이지만은 그래도 용기라도 있다고 할 건데 이제는 못된 놈의 머리가 빼딱한 놈의 한마디로 찌질한 놈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진짜 1% 신분사회에 있는 사람이면요, 귀족답게 죽어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적장한테 내 포로로 잡지 마라, 할복하겠다 하면서 할복을 하고 자기 부하 보고 목을 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장에서 잡힌 적국의 왕들은 자결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영화를 보더라도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요, 비록 포로가 되었을만지는 자기의 자존심과 위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쯤 돼서 그렇게 위세를 들었으면요, 1% 신분사회를 향해서 가는 사람답게 국회에서 당신이나 나나 다 특권 계급 아니냐, 의원들 당신이나 나나, 그걸 부정하면 되느냐, 우리 자신들도 특권 계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그런 사회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회를 당연히 받아들여라고 하고 민중을 개돼지라면서 먹여만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윤병세 뭐 옷수선이 어떻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날 나사가 좀 풀려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 이분요, 밤 늦게 부하 직원 불러서 닥달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에 분들이 엄청나게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한다고 총애를 한다는데, 낮에는 쇼핑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밤에 일하는 분입니까? 지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 대통령이 바쁠 거니까 의원들하고 청와대 오찬을 하니까 찾을 일 없고 오후에는 싸도 있고 오늘 일정은 끝, 이렇게 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일 때는 놀다가 눈에 보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입니까? 저는 이 관료주의라는 용어가 있죠. 이 관료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썩게 돼 있다. 그래서 보신주의, 비밀주의, 파벌주의, 비능률, 예산 낭비, 기회주의,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한 사회가 관료주의로 가게 되면 그 사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이 관료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야말로 이 태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극대화되면서 국가가 추락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관료주의, 뷰로크래시라는 정치학적인 단어의 본질입니다. 신분사회라는 말은요, 중세 유럽에 국왕이 있고, 국왕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왕 밑에는 또 제후가 있었습니다. 제후 밑에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밑에는 농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건사회를 이루는 것이 신분사회였죠. 또 인도에 가면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귀족,平民, 자유민,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이 사실상 계급사회였죠. 자유 로마 어쩌고 하는데 로마도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신분사회가 공고화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리고요, 중세시대로 복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신분사회의 원칙은 세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분사회가 노력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중세사회가 아니죠. 민주사회죠. 그런데 신분사회의 중세사회의 특징은 왕의 자식은 왕이 되고, 제후의 자식은 제후가 되고, 기사의 자식은 기사가 되고, 농노의 자식은 농노가 되는 거였습니다.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 되고요. 자, 이런 신분사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이 사실상 허울뿐인 것이고,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2급 공무원은요, 높다면 높고, 그렇지만은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좀 해봤는데요, 또 별거 아니라면 별것도 아닙니다. 고시 붙으면 5급이고요. 그 다음에 5급은 사무관이죠. 그리고 이제 4급이 되면 과장을 답니다. 보통요. 정부 중앙부서예요. 그리고 3급까지도 과장 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급이 되면 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급들은 이제 고참국장급이죠. 관자 붙은 자들 좀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1급이 되면 이제 차관보, 실장, 이런 것이 1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차관하고 장관이 있죠. 보통 이제 1급 공무원이 되면 이제 사실상으로 정무직처럼 직업을 받게 되죠. 그래서 2급이라고 하면 고참국장급인 상황인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연봉 한 7, 8천 사이에 받을 겁니다. 이것저것 합쳤어요. 자, 그래서 엘리트 의식에서 바라보면 높다면 높겠지만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본다면 2급 공무원이 저렇게 설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납품을 해야 되거나 하청을 해야 되거나 예산을 타내야 되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한테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로비를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에서 2급 공무원이 그렇게 폼 잡고 다닐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자, 그럴 때 2급 공무원이 지가 마산 출신이 연대 교육학과 나왔다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무슨 엘리트 사회에서 봤을 때 무슨 그렇게 엘리트라고 행시 붙은 사람 대한민국에 수두룩 갑니다. 사시 붙은 사람도 수두룩 가고요. 그리고 행시 붙었다고 2급 공무원 됐다고 밤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접대를 받고 로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저렇게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저 사람 재산 신고를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의 신분사회라는 게 뭘로 갖고 신분사회입니까? 공무원요? 몇 년 더 하면 그만둡니다. 저 친구 잘 나가도 5, 6년 더 하면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러면 좀 이따가 그만두고 나면 지나내나 하면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연금이야 좀 더 나오겠죠. 그러면 지가 돈이 많아서 또 1%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계급은 뭘로 정해지는 겁니까? 돈으로 정하는 겁니까? 권력으로 정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한국이 말입니다. 최근에 관료주의와 슈퍼 자본주의가 결합을 해서요. 이 둘이 서로 간에 얽힙니다. 그래서 그 얽혀 있는 그 커넥션이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 사회의 고위공무원, 또 한국 사회의 정치권, 한국 사회의 언론의 최고 간부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조계, 상층부부터 판검사들, 이런 부분과 한국 사회의 자본 권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료주의와 한마디로 슈퍼 자본주의가 뒤엉켜서 같이 이제 교배를 합니다. 교배를 해가지고 1% 괴물을 낳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재벌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 자신들이 1%라고 생각을 하고 술 마시는 거, 룸살롱 가는 거, 춤추러 다니는 것도 매우 특별하게 합니다. 전에 모 정치인의 사이가 그 특별한 모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남하고 구별되는 집에 살고, 남하고 구별되는 차를 타고, 남하고 구별되는 동네에 살고, 그러고 남하고 구별이 되는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들이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시계, 옷, 이런 데서 또 남하고 확실하게 구별을 지으려고 하죠. 가방, 이런 데서요. 신발. 그래서 명품 산업이, 럭셔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업을 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료주의와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법조인 정치인까지 다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은, 한마디로 신분을 상승을 더하거나 또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죠.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고 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시라고 있죠. 이 사람이 슈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즉 이 자본주의가 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제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 규제 완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면서 민주주의 머리 위에 올라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인구가 많고 방대한 나라가 구성되다 보니까 직접 뭘 결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맡겨서 운영하는데요. 이 맡은 대리인들이 한마디로 민주주의 위에 올라선 자본 권력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데 옛날에는 제조업, 이제는 금융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성격도 변하면서 점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름 역할, 마름이라는 게 옛날에 지주의 대리인 역할로 해서 소장농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이나 이 관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향욱은 마름입니다. 마름. 마름이 한마디로 지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대학교 이사장, 총장 만나고 또 뭐 그대 기업 대학 오너들 만나고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얼마나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기족청이 됐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름이 지주 역할을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요. 신분 사회에 핵심은 1%보다 더 작겠죠. 0.01%쯤 되겠죠. 돈이 가장 많은 자본 권력이 한마디로 오늘날 이 사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똘마니 노릇을 정치인이나 관료나 언론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같은 개돼지들이 충실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놀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개같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나 언론이 민중을 파퓰리즘의 선동 대상쯤으로 바라보는 가짜는 꼴들이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 등을 보도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관철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득권이 던지는 낚시 미끼에 대중들이 놀아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대중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결국 이 기득권 중에 일부는 저들의 이익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에 서야 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겁니다. 왜? 지금 중국하고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드 배치로 중국이 시비를 거니까요. 자,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미국은 당장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안 해? 그러면 우리 뺄게. 그리고 너들하고 관계를 좀 드라이하게 정리하자. 미국은 그렇게 하겠죠. 자,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자본들도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대기업 이런 쪽에서 다 반대를 하는 쪽으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국가적인 이익보다도 자신들의 계층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측면, 입시, 자녀의 취직, 사교육, 그리고 학교의 내신관리, 생활기록부입니까? 그런 거 작성, 더 나아가서 재테크,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이 모든 부분, 대학 입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신문제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신문제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나양욱이 잘못한 것은요, 신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신문제를 말하면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 너들 개돼지는 그걸 갖다가 복종을 해야지. 왜 저항을 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냐고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분들은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작 7, 8천만 원 받는, 고작이라고 하면 불쾌한 분도 많으시겠지만 7, 8천만 원 연봉 받는다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보면 크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대기업 다니는 수십만 명이 그보다 더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자기를 1%라고 생각할 거냐? 그것은 한마디로 슈퍼 자본주의 하에 자본 권력과 그 다음에 사회 기득 상류층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월급은 요만큼이지만은 내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나 커넥션들은 주말마다 골프 치고 저녁마다 밥 먹고 술 먹고 봉투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 사회에 올라왔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불쌍할 만큼 불쌍한 나향욱인데요. 나 향기가 나는 사람이지만은 가끔씩 욱 하다가 신세 조져버린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교육부에서 쫓겨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나이 47에
어디 스타벅스나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스타벅스 커피값 5,000원도 비싸게 느껴질 시기가 곧 올 거고요. 그때 당신과 같이 골프를 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그때 신분사에서 내 신분이 추락해서 개돼지 신분이 되었구나 하고 느낄 날이 있을 겁니다.